안녕하십니까. 게이밍 문명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저번 주말도, 가족분들, 혹은 연인이랑, 예쁘고,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요즘에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어쨌든 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사람 기분도, 뭔가 들뜨게 하고, 좀 무기력하던 뭔가 기분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뭔가 희망을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처럼 예, 가족들과 또 근교로 놀러 나가서 예, 또 기분 좋은 또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또 주말이 시작이 됐죠. 예, 요즘 분위기가 이제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뭔가 그 위기나 리스크, 뭐 위험, 그리고 뭐 침체 요런 분위기들이 조금은 증시 시장에서는 조금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뭐 하루하루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이제 뭐 좀 직업도 그렇고 뭐 직업 관련해서 이제 환율 체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좀, 매일같이, 좀 주식을 보게 되고, 또 경제 전망을 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대한 어떤 움직임들은 터질 때까지는, 그 포착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터지고 난 뒤에야, 그게 무슨 뭐, 어? 어떤 위기의 신호였구나, 위기의 어떤 징조였구나, 움직임이었구나, 이런 것을 뒤늦게 알 수 있지. 그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너무 서서히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어마어마한 코로나 때 우리가 그전에도 뭐 전체적인 경제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뭐 미중 갈등도 있었고 해서. 하지만 코로나 때 그 어마어마한 지금 그 유동성을 이제 풀었죠. 진짜 그거는 뭐 카운팅이라고 뭐 할 수 있을 정도의 없을 정도의 어떤 천문학적인 금액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후유증 없이, 물론 그런 후유증들이 자산 폭등, 각종 자산, 가상화폐, 주식, 뭐 부동산, 등등 이런 자산 가치의 어떤 폭등과,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물가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이 정도로 과연 끝날까? 과연 이 정도로 끝나게 되면은 정말 그 상처라는 것이 그게 완전히 아문 것일까? 완전히 치료된 것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느냐, 어떻게 견뎌내고 막아내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어떤 인류의 대처 방안들 이런 게 또 되겠죠. 예. 우리가 뭐 이전에 어떤 방식을 취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하면은 다음에는 똑같이 하지 않겠죠. 예, 뭔가 좀 더 진보된 대안으로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서 좀 더 연착륙에 가깝게 뭔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죠. 예. 아무튼 이번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결론이 날지 그것은 올해 뭐 작살이 저는 올해 작살이 난다 생각하지만은 이게 또 뭐 산소호흡기를 딱 갖다 대가지고 올해 안 터지게 어떻게 꾸역꾸역 막아서 왜냐면 뭐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예, 이기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뭐 정치다 뭐다 해가지고 선거다 뭐다 해서 또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뭐 막으려고 했는데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현재 경제 상황을 바라봐야 될 것만 같아요. 지금 크고 작고 어떤 사고들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해요. 또 뭐 주말 사이에 또 뭐 웰스파고 그리고 뭐 찰스 슈왑이라는 증권사 이런 데서 또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경미한 수준이지만 어쨌든
자꾸만 뭔가 터질 듯한 그런 일들이 금융권에서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PF 대출, 이거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분양 엄청 많잖아요, 부동산에. 그거 지금 그 우리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두드린 것만 뭐 그렇지,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그런 부동산 사업도 지금 중단된 거, 지금 뭐 엉망진창 뭐 아니 개판 5분 전인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당연히 회수 못 하겠죠.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안 그래도 지금 물려 있는 돈도 지금 걱정인데, 은행들이 그 중단된 사업장에다가 돈을 더 빌려줘서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런 부동산 분위기에서 성공리에 마칠 것이라는 보장이 없죠. 예, 이런 상황에 이거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그 빚을, 그 부담을 이제 왜냐면 십시일반 나눠서 너희들이 져라, 국민들이 져라, 건설사들이 살아야지 우리나라 위기가 안 온다. 그리고 은행들이 산다. 너희 국민들이 다 그 모든 사고를, 리스크를 조금씩 나눠서 짊어져라는 게 바로 지금 정부의 정책이에요. 뭐 지금 정부를 까고 하는 거 그건 둘째 치고, 일단은 그 정책의 그 배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빚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예? 누군가가 이 사고를 막아주면은 이 빚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아주면은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사업체는 당연히 어떤 빚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만, 누군가가 그 책임을 대신 졌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빚을 진 사람은 뭐 아가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또 그것을 뭔가 뭉갤 수 있는 자기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또 정부에서 그거를 물밑 협상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식으로 뭔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더 큰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로 결국에는 귀결이 되냐. 일반 기업체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터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뭐 국가가 뭔 돈이 있어요? 다 국민 돈이잖아요. 국민으로부터 들어오는 돈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들 가지고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서 당장 뭐 티나게 야 이거는 무슨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주머니에서 돈을 빼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에서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짬짬이 하는 겁니다. 소수의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금융사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 전체들에게 이제 그 빚을 떠넘기는 그런 겁니다. 절대 그 빚은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다 종결되겠습니까? 국채입니다, 국채. 국가의 빚입니다, 빚. 그게 쌓여서 뭐가 되겠어요? 그냥 외환위기 오는 거고, 금융위기 오고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라는 어떤 그 개념에서 왜 자꾸 국가부도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나고, 왜 IMF에서 그런 역할, IMF가 뭐예요? 국가부도라면 그 국가에다가 뭔가 금융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구조조정을 먼저 하겠지만. 그러니까 절대 그런 문제라는 것이, 특히 이 돈이라는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누가 책임을 지든 누가 지게 돼 있다는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 코로나 때 유동성을 풀어 제낀 그에 대한 그 어떤 반대급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을 이제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부러지는 거죠. 예.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런 경각심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잠깐 뭐 거시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브리핑을 조금 했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앞으로 5거래일,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안에 이제 어떠한 슈팅이 올라서고, 저는 13,500원 위에 올라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식 유튜버나 뭐 이런 것들이 모호하게 뭐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저처럼 명확하게 날짜를 얘기하고 뭔가 넘버를 딱 이렇게 넘버를 얘기하면서 시한이 있고 목표가 있는 이런 경우 네,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뭐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그 주식 유튜버의 뭐 실력으로 또 이제 그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기결되기도 하고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원래 조금 약간 금기어 같은 거예요. 예. 절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뭐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했다가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특히나 뭐 부동산 이런 것들도 예, 어느 수준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코에 가면 코골이, 기에 기면 귀걸이 시기에 뭔가 이제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락까지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졌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방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영끌 오적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부동산 유튜버들 그동안 계속 상승, 뭐 죽으라 막 주구장창 상승을 외쳤던 애들 그냥 다 개작살 났잖아요. 물론 그 개작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유튜버 활동도 하고 뭐 뉴스에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예요. 뭐, 한번 틀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분명히, 일반인들도 누구도 막 꽤 많은 사람들이 감지하고 조치를 취하고 행동으로 취할 정도의 어떤 하락의 어떤 징조가 보였는데도 그것을 전부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캐치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것을 거르지 않고 뉴스 같은 그런 메이저급 방송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또 패널로 데리고 나오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방송국이라는 것 자체도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죠. 예, 우리나라 언론도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는 언론입니다. 예, 그런 거 좀 아시고 언론이나 방송국에서 떠드는 것들 너무 100%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100% 거짓말도 아니지만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고 다른 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들이 그런 말장난 같은 말들로 국민들을 속이고 눈가림하고 귀 막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얘기 조금 샜는데 어쨌든 요렇게 뭔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지난 영상이 지나고 나서 물론 뭐 제가 뭐 만약에 틀렸다 한들 뭐 왜 개미 문명 네가 당신이 책임질 필요까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이게 주가가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되기는커녕 그냥 이 선도 11,000원 선도 지지도 못하고 무너져서 막 떡락하는 거야. 만원, 막 9,500원, 막 9,500원 밑으로 막 떡락을 한다. 이러면 사람 심리가 화가 나는 게 일단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물론 개미 문명이 이를 보고 뭐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좀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저는 좀 국한을 하고 싶어요. 예. 뭐 모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조금 자기가 손해보는 그 국면에서 조금이라도 연결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붙잡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예? 네 책임이다 해갖고 물고 늘어지는 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이성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억울한 거예요. 뭔가 억울한 것 같고 뭔가 뭐 자기 가족이 누가 뭔가 뭐 다치거나 뭐 목숨을 잃었다 하면은 뭔가 내만 손해본 것 같고 진짜 억울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국가를 붙잡든 정부를 붙잡든 뭐 교통사고 났으면 그 도로공사라
도로공사가 도로를 잘 못 닦아놨다. 뭐 안내 표지판을 뭐 어떻게 잘 안 해놨다. 기타 등등 뭘 해서라도 그걸 끄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회사, 다니던 직장 회사에서 너무 뭐 일을 많이 시켰다. 뭐 기타 등등 뭐라도 일단은 물론 그것들이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그 사람들은 막 저기 돈 받아내려고 물귀신 작전하는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 그런 습성이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좀 현대에 들어와서 좀 더 이런 게 많이 더 짙어졌다. 예, 물고 늘어지는 게, 예,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물론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그에 못지 않게 굉장히 많다는 부분. 예. 그래서 제가 틀렸을 경우에 제가 그런 분들 우리 또 저를 다 이해해 주시고 뭐 틀릴 수도 있지. 예? 뭐 토닥토닥 해주시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이해심이 넓은 분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선을 따르고 의를 따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과 의 이런 것들 기준이 조금 모호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틀렸을 경우에 욕을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뭐 제가 아직 뭐 공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불특정 다수들에게 제가 어쨌든 이런 영상을 하고 방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정도 도의적인 책임감도 없이 욕 한마디 안 듣겠다 못 듣겠다 특히 또 잘 되는 채널이나 조금 구독자 수 많거나 좀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은 배째라죠. 예, 배째라식이고 너희들이 욕하든가 말든가 뭐 좀 책임을 좀 통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채널이 작고 구독자 수가 작다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뭐 책임을 통감하겠다, 제가 수긍하겠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채널이 뭐 크든 작든 구독자 수가 많든 적든 제가 한 말은 했다 그러고 안 한 말은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잘못을 했을 때는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또 주식시장 냉정하잖아요. 예. 냉정하고 딱 숫자로 딱딱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뭐 발뺌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처럼 이게 뭐 로얄동이야 뭐 방향이 뭐 바다뷰야 시티뷰야 뭐야 이러면서 고층이야 앞에 뭐 가림막이 있어 없어 뭐 저층이야 중층이야 고층이야 뭐 방향이 이래 저래 뭐 주출입구 동이야 뒷동이야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가격이 뭐 같은 아파트인데 뭐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고 코에는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예. 그 주식은 명확하고 굉장히 차갑고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발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늘 뭐 방송 중에도 제가 다 맞을 수 없다. 100%못 받고 갈 수는 없다. 예? 하지만 제가 확률적인 게임, 확률적으로 이럴 확률이 높다. 제 분석에 따르면 이럴 확률이 높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이다. 저만의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말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출처, 뇌피셜도 완전한 그냥 공상소설이냐, 아니면 좀 근거를 가진 소설이냐, 추리소설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제가 분명히 좀 명확하게 제 의사 전달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하지만 제가 뭐 언변의 마술사도 아니고, 제가 또 말을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쓰는 단어, 그런 거 뉘앙스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그것이 좀 잘못된 결과를 낳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그 책임이 좀 크다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뭐 사죄의 마음을 전해야겠죠. 예.
투자 판단의 책임은 당연히 당사자의 몫이긴 하지만, 도의적인 거예요.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저를 믿고 뭐 투자를 했든 아니면 그냥 원래 그냥 내 마음대로 투자를 했는데 그냥 주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리저리 정보를 찾다가 그냥 네가 얻어 걸린 거고 그냥 이 얘기 듣다 보니 좀 희망회로를 좀 돌리게 됐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예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 영상을 보고 뭐가 팔고 싶었는데 니 때문에 안 팔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지만 어 같이 뭔가 동고동락하는 사이로서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하고 예, 사죄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지금 아직 결과가 5거래일에서 10거래일인데 오늘 첫 거래일이죠. 예, 오늘 첫 거래일인데 분위기 안 좋아요. 예? 안 좋죠. 예, 파란불입니다. 그래서 뭐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토닥토닥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마음 분명히 저도 잘 알고 있고 압니다. 그런 토닥거림과 어떤 응원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큰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꿈을 꿉니다 요즘에. 와 이게 거의 기우제를 지내다 보면 이게 진짜 꿈에서까지 이게 나오는지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아, 제가 꿈에서 본 금액을 얘기해 드릴까요? 근데 꿈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막 비현실적인 게 꿈인데, 꿈에서조차도 꿈 같은 또 주가는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좀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꿈인데 그냥 이왕 꿈에서 꾸는 거 좀 화끈하게 좀 주가가 확 했으면 좋겠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꿈에서 본 금액은 자 다들 딱 보세요. 24,440원이었어요. 제가 이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24,440원이라는 금액이 꿈에서 봤어요. 제가 계속 이제 뭔가 13,500원 여기를 올라서면은 22,000원에서 23,000원 여기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들어댔잖아요. 아마 그것이 제 꿈에 좀 투영이 돼가지고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또 사자가 또 3개씩이나 들어가니까 사자가 4개 들어갈 수는 4개가 들어갔으면 좀 44,440원이면 좀 뭔가 24,000원보다는 좀 높으니까 기분은 좋으면서도 사가 4개 또 사가 4개가 들어가니까 또 이상하게 또 좀 뭔가 불안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꿈에서 본 이제 금액은 24,440원. 제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제는. 그죠? 꿈에서 본 금액까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예, 재미로. 제가 어쨌든, 요 주식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제 공유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 꿈꾼 것까지도 제가 공유를 합니다. 예. 꿈 내용은 제 기억이 안 나요. 꿈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제가 그냥 꿈에서 꿈인지 막 깼을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24,440원. 예, 이 금액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이게 뭐 언제 24,440원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뭐 이런 것도 없고 어쩌다 그런 숫자가 꿈속에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꿈에 대한 자초지종 뭐 아무 얘기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 숫자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이제 재미삼아 들어주시고 어찌됐든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이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말씀드렸고 일단은 이제 뱉은 말이고 이제 카운팅이 들어갔어요. 이제 오늘 첫 거래일이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반신반의하면서 저도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어설프게 여기서 이 11,000원 좀 위에서 13,500원 밑에서 뭔가 좀 어설프게 주가가 흘러가는 것보다 지금 11,000원에 좀 가까이 붙어서 움직이는 게 좀 더
저로 하여금은 조금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좀 이기적인가요? 예? 예,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11,000원에 붙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당장은 우리가 파란불 보게 되니까 기분이 언짢을 수 있지만, 크게 가기 위한 저는, 그런 작업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이 11,000원은 어떤, 굳세게 받쳐주고 있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죠? 11,000원을 바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죠. 예, 제가 분명히 11,000원 이 선은, 높은 확률로 지켜낼 거라고 말씀드렸고, 11,000원이 무너지면은 매수해도 좋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11,000원에서는 매수 안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별다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스는 없어요. 예, 별다른 뉴스는 없고, 뭐, 셀트리온이 뭐, 이번에, 예, 아일리아 뭐, 바이오 시밀러 이제 삼상을 성공리에 마쳤다. 뭐, 유효성과 뭐,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 예, 동등성을 입증했다라고 이제 자평을 했어요. 예, 물론 주가에는 크게 뭐 요동하지 않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뭐 강자를 할 수 있죠, 센트리온은. 그리고 저의, 오래된, 또 동반자이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팔고 없지만, 예? 예. 근데 셀트리온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뭐 셀트리온, 테슬라, 예? 그리고 최근에 뭐 2차전지, 절대 까는 거 아니에요. 절대 까는 거 아니고, 회사 자체는 좋다. 회사 자체가 뭐 성장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다. 하지만 제가 팔 때는 뭐다? 과대평가, 개고평가였기 때문에 팔았다는 얘기. 그거를 좀 인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제가 완전 뭐 정수리 머리 꼭대기에 판 건 아니지만 그 어디쯤에, 예? 관자놀이나 뭐 귀때기, 예? 그쯤 어딘가에는 팔았다. 예. 왜? 회사의 어떤 가치보다 너무나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팔았다. 테슬라는 물론 제가 산 적은 없어요. 테슬라는 제가 산 적은 없지만 주위에 이 테슬라 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1200달러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격이죠. 예. 그럴 때 제가 팔아라 했는데 어쨌든 안 팔았고 다들 막 뭐 300달러 때 내려왔을 때 내가 70달러 100달러 간다 하니까 콧방귀 끼고 미친 완전 뭐 미쳤냐 또라이냐 이러면서 300달러인데 70달러 100달러 간다는 게 사실 또라이들이나 하는 말이지. 근데 진짜 갔잖아. 100달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사람들은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실력을 입증을 했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에요.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카카오, 제가 동부 하이텍, 뭐 여러 가지 셀트리온 제가 주변에 추천하는 것은 웬만한 그런 어떤 분석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팔아라 추천하든 사라고 추천을 하든 웬만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딱딱 들어맞았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집도 제가 주변에 경고를 엄청 했습니다. 엄청 했어요. 예? 제가 부동산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간간히만 들려드리지 주변에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했거든. 왜냐면 소중한 친구들, 가족들 뭐 있잖아요. 예. 근데 참 이게 종교 같은 거예요. 한번 믿기 시작하면은 이게 막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말려도 사고 또 사라고 할 때 또 죽어도 안 사. 예, 죽어도 안 사고 또 팔아라 하면 또 죽어도 깨도 사는 거예요. 아무튼 그 결과는 지금 고스란히 지금 다 받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지금 다 초토화해 지금 초토화해. 거의 뭐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집이 거의 없어요. 다들 막 일 안 하던 마누라가 막 일하러 나가고 뭐 푼돈이라도 반찬값이라도 벌라고 어떻게든 나가고 예? 친구는 뭐 투잡 뛰고 예? 그리고 뭐 꼭 투잡은 아니더라도
무슨 막 이게 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하면 막 야간 같은 거 있잖아요. 야간에 뭐 이렇게 지원해서 나가면 돈 더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악착같이 나가고, 예? 그리고 뭐 씀씀이 줄이고, 예? 뭐 차도 뭐 팔고, 뭐, 빚내서 샀던 거 다 정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막 그래요. 안 그러는 사람들이 없고, 그 자연스럽게 주변인들과의 어떤 만남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살기 바쁘니까,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돈 쓰면 안 되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제 주변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전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제가 맞춰도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국면이 되면은 또 그들이 믿는 종교처럼, 예?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개미 운명이 이렇게 잘 맞지, 이 친구가 잘 맞췄지, 저번에도 이렇게 경고해 준데 내가 안 해서 쪽박차고, 또 이렇게 했는데, 뭐 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사서 그건 또 대박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후회와 학습을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지금 최근에 뭐 2차 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2차 전지 이런 거 또 팍 빠져들면은 또 내가, 야, 고점이다. 이제는 털고 나와야 된다. 더 올라가 봤자, 여기서 더 올라가 봤자, 뭐, 얼마나 더 오르겠냐. 팔고 나오니라 해도 그게 이미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친구인 제가 말하는 거하고, 뭐, 어디 무슨 대학교 교수다, 뭐, 증권사, 뭐다, 뭔가 이 출신 성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야, 누가 그랬다, 뭐, 어디 대학교 무슨 교수가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당연히 사회적인 어떤 공신력이 다르죠. 예. 그런 것도 봐드려야 되는 거야. 어쨌든, 남의 얘기를 무조건 듣고 해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듣고 참고해라는 얘기예요. 듣고, 참고하고, 내가 과연 지금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을 팔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 프레티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팔 시점은 아니죠. 예, 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뭔가 주가가 좀 더 오르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를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예, 그것이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올지 먼 또 시일 내에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또 분명히 우리는 지금이 우리가 고평가냐 적정이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논의를 하기에 앞서 제가 우리 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의 어떤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지금 그런 과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제가 분석한 대로 그냥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고, 5거래 일에서 10거래 일 사이에, 13,500원 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여러 명확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저도 뭔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그런 어떤 책임감에 조금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꿈도 꾸고 하는 거 보면, 예, 예, 그런 꿈을 꾸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조금, 저도 모르게, 저 쿨하다 생각하는데, 뭐좀 심리적인 조금 압박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뱉은 말이기 때문에 저도 막 무조건 프레티지 바이오 파마 달려 응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도 사람이니까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는 어떤 분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제 의견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좀 영상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오늘은 크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분석은 할 게 없어요.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11,000원에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좀 다른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만 들어와 있는 요인들 말고도 좀 또 다른 데서 우리가 또 피치 못할 이상한 일들이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이 개별 종목을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어쨌든 응원 너무 감사하고 진짜 힘이 됩니다. 진짜 힘이 돼요. 예, 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내가 말을 뱉고 이렇게 하는데도 뭔가 야 설사 네가 말을 뱉었고 네 말이 틀리더라도 네가 왜 책임을 지냐. 근데 그게 너는 책임질 감도 안 돼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어. 우리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 거 저도 알고 있고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 영상 찍는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힘이 되고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진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뭐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분석에 있어서 개인 감정이나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이랍시고 너무 그 조금 편애하는 그런 좀 편파 분석 이런 거 안 하도록 제가 그렇게 앞으로 더 노력을 하는 개미무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이제 주말 지나고 첫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전에도 큰 어떤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11,000원 잘 지지하는지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000원 무너지면 뭐다?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물타기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반대는 뭐 제 말이 맞게 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겠죠. 아무튼 좀 더 우리가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한 주 시작 월요일병 조심하시고 예. 한 주 시작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두 군데는 하루하루입니다. 예. 뭐 괜히 이런 말 뱉었나라는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자. 예, 있는 그대로 가고 내가 분석한 대로 가자. 예, 요렇게 저는 맥을 잡고 어쨌든 그 결과를 두고 나서 우리가 또 더 이상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 꿈에서 본 얘기들은 그냥 재미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냥 근데 그 꿈 안 꿨으면서 못 꿨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끝까지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